우리들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근거가 중요하죠. 근거에 기반해 쌍코피 빵 터지도록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늘의 김입니다. 지지난 편에서 이제 비타민 D 영양제의 적정 용량에 대해서 비타민 D 수치와 나이별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D 주사와 비타민 D 영양제 각각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편에서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은 비타민 D를 매일 2000에서 5000 IU를 드시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비타민 D 주사는 보통 비타민 D를 10에서 30만 IU를 한꺼번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꽤 용량이 많죠. 주기는 용량과 대상에 따라 다르긴 한데 2에서 4개월 간격으로 맞게 돼요.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한 비타민 D 주사를 20만 IU 내외 3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20만 IU를 3개월로 나눠서 하루 용량으로 따져보면은 하루에 약 2200 IU 정도 되는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2200 IU 정도의 비타민 D 용량을 3개월치를 주사로 한꺼번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한 번에 주사를 맞는 것하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매일 꾸준하게 먹는 것하고 이 효과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주사와 비타민 D 영양제 효과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쪽 집단에는 비타민 D 30만 IU를 근육 주사로 놓고 다른 한쪽에는 비타민 D를 5주 동안 한 주에 6만 IU씩 매일 먹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5주째까지 비타민 D를 먹은 사람들과 비타민 D 주사를 맞은 사람들을 이제 6주째 비교를 해봤더니요.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나 비타민 D 영양제를 먹으나 이 비타민 D 수치가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또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비타민 D 영양제를 먹던 분들은 5주가 넘어서부터 비타민 D 섭취를 중단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3개월 간격으로 맞는다고 했죠. 비타민 D 주사가 3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인데요. 3개월 뒤에 비교를 해보니까 비타민 D 주사를 맞은 분들은 이 효과가 유지가 돼서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비타민 D 영양제를 5주 동안 드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은 석 달째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D 수치가 조금 떨어졌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비타민 D를 먹는 이 기간 동안에는 비타민 D 주사와 비타민 D 영양제 모두 비슷한 정도로 비타민 D 수치를 올릴 수 있었지만 비타민 D 영양제는 먹다가 안 먹으면은 이후에 좀 수치가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비타민 D 주사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다시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주사가 유리할 때, 영양제가 유리할 때, 주사와 영양제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비타민 D 주사가 유리할 때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영양제를 꾸준히 매일 먹기 힘든 상황에서는 비타민 D 주사가 더 유리한데요. 앞서 논문에서도 보셨다시피 비타민 D 영양제는 먹다가 안 먹으면 다시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이 비타민 D 주사는 한 번 맞으면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3개월까지도 수치가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꾸준하게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것이 더 유리해요. 자, 두 번째로 입으로 먹는 것이 잘 흡수가 안 될 때인데요. 예를 들면은 암 때문에 위나 장을 잘라냈거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비타민 D를 먹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맞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비타민 D 영양제를 먹는 것이 주사를 맞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를 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특별한 질환이 없고 또 꾸준히 이렇게 비타민 D를 드실 수 있으면은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비타민 D를 먹는 것을 우선시하는데요. 효과가 같다면은 바늘로 찔러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으로 쉽게 먹는 방법이 대체로는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바늘처럼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치료하는 방법을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입으로 먹거나 피부에 연고를 바르는 등 이렇게 몸을 뚫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비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침습적인 방법과 비침습적인 방법의 효과가 서로 비슷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비침습적인 방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철분도 주사제가 있고 영양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철분 주사와 철분 영양제의 효과가 비슷하고 부작용도 비슷하다면 주사보다는 영양제를 먹는 방법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반면에 입으로 먹었을 때 좀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거나 소화계통을 통한 흡수에 문제가 있다면 주사를 맞아야 하고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고 또 입으로 잘 먹을 수 있다면 우선은 입으로 이렇게 드시는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바늘이 무서워서 주사 맞기 좀 무서우신 분들, 이런 분들도 주사를 맞기보다는 영양제로 먹는 것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비타민 D 주사와 비타민 D 영양제를 함께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비타민 D 주사와 비타민 D 영양제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자칫 잘못 먹으면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는 비타민 E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드시는 영양제에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면 다음 편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늘의 김윤혜였습니다.